저는 F라 가지고 약간의 스킨십을 하셨어. 뭐냐면 수수야 어떡해.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일단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정원님을 알아요. 나 너 때릴 거야? 때릴 거다? 때린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까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도 같이 고민해보고 나름대로의 제 의견? 그런 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거든 아니면 들어주는 거든 약간 성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묻어날 것 같은데요. 채연님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ISFJ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ISFJ는 연애 고민이나 인간관계 고민에서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얘기해보는 건 어때요?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그런 편이에요. 어쩔 때는 너무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채연님은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체력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서 기본적으로 누굴 만나면은 3시간, 4시간.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충전기를 꽂아야 돼요. 우리 침대나 소파에 있어. 내 충전기가 여기 등 뒤에. 그렇게 꽂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충전했다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고민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오는 길에 주우재 씨가 고민 상담을 해주는 영상을 제가 몇 개 보면서 왔는데, 티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게 좀 시원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F라 가지고 벌써부터 목소리가 먹어 들어가는데, 다정하게 고민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연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 수수라고 합니다. 요즘 썸 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알게 된 지는 2달 가까이 됐고요. 주말마다 이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약간의 스킨십을 하셨어. 뭐냐면 밥 먹여주기, 팔짱 끼기. 길게 보면 점심부터 저녁 늦게까지 함께 얘기도 하고 이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술도 마시고요. 근데 카톡을 하면 항상 제가 먼저 하는 편이에요. 벌써 느낌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틀이나 사흘 정도 제가 카톡을 안 하면 먼저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출장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2주 동안 출장 갔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여자분이 연락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 친구랑 제가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남자 사람 친구인 걸까요? 이 친구랑 이렇게 보는 관계가 지속되는 게 괜찮은 건지 고민됩니다. 어떡하지? 수수님 어떡해요? 수수야! 어떡해! 이게 물론 되게 내향적인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내향적이고 이렇게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카톡 잘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심해서 막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물쭈물 하다가 먼저 와. 그래도 이렇게 2주 넘게 아예 연락을 안 하진 않죠. 이 여자분께서 수수님을 인성이나 여러 가지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엄청 호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이성적인 어떤 이거가 좀 약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불꽃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물론 성향이 맞고 성격적으로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하고 그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수수님도 사랑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왜냐면은 어떤 여자분께서는 수수님 엄청 좋아하실 거고 맨날 봐도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저는 수수님도 조금 다른 소개팅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다른 소개팅도 받아보시면 좋겠고, 이분이랑은 그냥 한번 연락 안 해보세요. 연락 안 하고 한번 둬보세요. 어떻게 나오시나. 근데 한번 연락 오면 또 수수님은 나가시겠죠? 난 수수님을 찾고 싶지만 수수님은 나가실 거야. 그치만 나가보셔야 이제 또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수님 몸으로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수님도 다른 곳을 바라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연애 상담인데요. 32살 서울 사는 남자, 저는 금사빠입니다. 여자친구랑은 12년 만났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만나신 거야? 20살. 젊은 청춘을 다 쓰셨군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빠는 결혼 생각 없어? 안 할 거야? 물어보더군요. 속으로는 미안했어요.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망설였던 거는 이전부터 문득 생각나는 게요. 12년 동안 저는 여자친구 동생들, 특히 막내가 야구하는데 제가 용돈도 주고 매니저처럼 운전기사도 해주고 부모님들 생신 다 챙겨드리고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온 적도 없고 제 친동생이랑은 만난 적도 없었고 저는 강요하면 불편해할까봐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없어요. 저는 성격이 이것저것 안 따지고 직진인데 결혼은 진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결혼 해도 될까요? 이거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12년이요. 20살 때부터. 일단 여자친구분 성향이 굉장히 남자분이랑은 다르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당장 어떻게 하시기보다도 이 만남을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기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가볍게조차 나눠보신 적이 없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건 각 잡고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결혼을 안 해도 그냥 연인 사이에도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이게 관계가 이 부분에서 그런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셔요. 한번 해보셔서 여자친구분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자친구분이 뭘 잘못하시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성향의 차이인데 딱 작정하고 이건 좀 무겁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자친구분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는 거를 회피한다.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지 않으셔도 만남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공기의 기류가 변해 갈 테니까요. 정원님께서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니에게 털어놓고 싶은 것은 진로에 대한 고민인데요. 하고 싶은 걸 해야 할지 잘하는 거를 해야 할지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중, 예고 다 나와서 음대 성악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는 꼭 노래로 성공해야 돼.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고 또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잘하는 건 노래인데 재미가 없네요. 재미가 없다고 하시네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요즘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쪽임을 느끼고 있어요. 뭐죠? 뭐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고 계속하기엔 흥미가 많이 없고 잘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게 맞을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을지 언니의 조언이 필요해요. 왠지 배우 하시고 싶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원님을 알아요. 갑자기? 갑자기. 네, 정원님을 알아요. 친구예요? 제 팬분이 맞아요. 네. 정원 양은 제 팬분이고 오. 너무너무 예쁜 분이에요. 나 우리 집에 정원님 스티커 사진도 있어요. 정원님하고 다른 분하고 같이 모여서 스티커 사진 찍은 거를 저희 사무실에 편지랑 같이 이렇게 놓고 가주셔서 제가 그거 집에 가져와서 우리 집에 있어요. 왜냐면 그 사진 너무 귀엽게 나오셨거든. 배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정원님이 일단 너무 영화나 드라마 보시는 거를 좋아하고 되게 몰입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좀 그런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고 근데 나는 이렇게 극단적인 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거라는 거랑 이게 완전 분리되나요? 아니 내가 잘해. 그걸 너무 잘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잘해? 그런 일이 있나?
너무 아예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아예. 내가 이걸 평생 업으로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절대 못해 이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원님이 원래는 노래하시는 거를 잘하고 좋아하셨어. 하고 싶었던 거야. 겹쳤던 거야. 근데 해보시니까 실력은 늘어. 예중 예고도 그래서 뽑힌 거고 가신 건데 이게 해보니까 안 하고 싶어. 애정이 떨어지신 거죠.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법륜 스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일수록 안 좋아졌을 때 이 격차가 클 수 있다. 왜냐면 그만큼 애정이 많았었기 때문에. 애정이 없으시면은 뭐 지속하긴 어렵죠, 사실. 근데 그 길에서 파생되는 다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노래를 잘하셨으면 예컨대 뭐 연기를 좀 같이 겸해서 뮤지컬 쪽으로 가시면 그게 또 재밌어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잘하시는 거에서 어쨌건 파생된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뭐 애정이 없다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컬 레슨 받으면 되겠다, 정원이. 저 지금 한누로 씨 노래를 해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HP가 줄고 있어. 몰입형. 그러니까 오늘 그 집에서 몸살 나는 거 아니야? 모든 고민을 안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요. 우르사처럼. 너무 좋겠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초를 먹으면서. 쿨쿨님께서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부담스럽거나 싫은 상황이 생기면 자꾸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갈등이나 긴장되는 상황을 유독 힘들어해서 일단은 미룹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는 단톡방에 한 친구가 답하기 되게 어려운 곤란한 카톡을 보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알림만 보고 안 읽씹하고 있어요. 안 읽고 하고 있어요. 또 어제 저희 집 창문 틈으로 들어온 러브버그를 처리하기가 무서워서 창문 틈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처리하기가 무서워서 창문을 닫았으면 러브버그는 어디 있어요 지금? 아이고 왜 그러셔요? 그런데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을 끝없이 미루거나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다. 아니 러브버그는 쫓아내야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결책을. 지금 창문 틈을 살짝 여세요. 이미 러브버그도 조금 지쳤을 거잖아요. 약을 막 뿌려 사이로 막 그냥. 저는 그럴 때 또 이게 희열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 뿌리냐면 이 약통에 약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뿌리세요. 러브버그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그래? 하여튼 잡으셔야죠. 이 창문도 못 열고 환기도 못 하시고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일십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읽고 답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이거 미루는 습관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거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 러브버그부터 잡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를 시작해서 이렇게 둘로 가고 셋으로 가야지 갑자기 내 모든 습관을 바꾸려고 하시면 너무 부담돼서 못 바꾸셔요. 그러다 이제 그냥 아예 포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러브버그부터 잡으십시오. 쿨쿨님. 아셨죠? 그다음에 백희성님.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올해 중3 학생이에요. 올해 같이 다니게 된 친구들이 저에게 좀 무례하게 대해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친구들보다 공부를 좀 못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맨날 공부 못한다고 저를 놀려요. 저도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걸 알지만 그 친구들이 너무 무례하게 놀리니까 항상 기분이 나빠요. 언니 유튜브 영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언니 말투가 차분하셔서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욱하고 말이 나와버리게 돼요. 그리고 저는 참는 게 습관이 돼서 뒤끝이 심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언니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니처럼 차분한 말투와 감정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무례하게? 이거 진짜 이거 민감한 주제죠.
지금 이제 그 무례한 순간을 그냥 넘겨버려서 막 더 화가 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상대가 예상치 못하게 무례하게 나오면은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야, 너 때릴 거야? 때릴 거다? 때린다? 하고 슬금슬금 다가와서 펀치를 날리면 내가 피하거나 뭐 뭘 던지거나 이거라도 하지. 난 오는지도 몰랐어. 근데 와서 그냥 맷답 때리고 가. 얼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게 내가 화낼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빛의 속도에 무례함에 내가 그냥 당한 거야. 근데 나도 이런 경험을 하면 너무 화가 나죠. 미치죠 막. 이미 그 사람은 갔어. 이 자리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면 어쩔 수 없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희성님이 보시면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근데 또 저는 참는 게 습관이 됐다. 근데 뒤끝은 있다. 이게 지금 잠깐만. 나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 욱한다. 근데 난 또 참아. 나는 욱하고 뒤끝이지만 제가 사태 파악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일단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끌어올려보자. 일단 단전에서부터 성적을 좀 올려보자.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 뭐 차분한 말투, 감정 그걸로만 일관된 사람은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뭐 욱할 때도 있고 이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걸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면 본인의 이 마음을 얘기를 좀 해봐요. 네. 길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이 좀 많이 상했다. 하여튼 공부, 혜성님 화이팅!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너무 팩폭을 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ISFJ인 걸 잊고 임해봤습니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ISFJ처럼 나 T처럼 해보려고 했는데요. T랑 F랑 조금 섞였는데 몰입되는 거는 F였다. 몰입되는 건 진짜 뭐 처음에 사연 주신 수수님은 가장 기억에 남아. 수수님 사진 보내주시면 안 돼요? 수수님 너무 궁금해. 아무튼 수수님 화이팅. 화이팅. 오늘 그동안 해왔던 결이랑 좀 다른 컨텐츠 네.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진하게나마 누군가가 이 안에서 단 한 분이라도 저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확신을 얻으시거나 이러면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의미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모두가 외로워하지 마시고 사랑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의향? 네, 얼마든지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애 고민, 진로 고민, 인간관계 이런 거 말고 다른 고민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뭐 미리 사전에 좀 공부를 해오든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릴 수 있어서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녕.